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삼성 르노 자동차에서 있었던 성희롱 사건과 그리고 그에 따른 회사 측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여성단체, 인권단체, 그리고 국회의원실의 입장을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한명숙 의원님, 그리고 남윤인순 의원님, 네, 그리고 김상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다산인권센터, 지구지역행동 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순서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이 사건의 주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지구지역행동 네트워크의 소목님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최란님이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팀장이었고 피해자는 팀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직속 상관인 가해자로부터 1년간 상습적인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의 회사를 그만두려 하였습니다. 처음 성희롱 사실을 고지받은 담당 임원은 성희롱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그만둬야 한다며 사직을 보류하자며 피해자를 도와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태도는 며칠 새 바뀌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먼저 유혹했다. 만남에 동의해놓고 이제 와서 무고한 사람은 성희롱으로 신고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사건 보고 이후 2달 만에 정직 2주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피해자가 대표이사 및 사직 종용이사, 인사팀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중에 드러난 증인 및 피해자의 동료 직원들에게 피해자와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동료 직원이 말을 따르지 않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징계를 내려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피해자 김 씨와 도와준 동료 정 씨는 2달째 대기 발령 중입니다. 화장실 사용 시간을 제외하고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에 의해 감금에 준하는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가 발표한 2013년 상담 사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전체 상담 건수의 56.35%로 절반 이상입니다. 특히 불이익 조치에 대한 사례는 총 79건을 차지해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중에 35.59%에 달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에서 벌어진 사건은 성희롱 이후 조력자를 포함 피해 노동자에 대한 부당 징계와 각종 괴롭힘 등 회사에 의한 불이익 조치가 집약된 대표적인 문제 사례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는 당장 피해자와 동료 직원을 괴롭히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르노 삼성자동차는 이 같은 행동이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르노 삼성자동차를 주시할 것이며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는 피해자와 동료 직원을 지지하고 뿌리 깊은 성차별, 성폭력이 사라지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르노 삼성자동차는 성희롱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부당한 보복성 징계와 각종 괴롭힘 등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피해자와 조력자를 괴롭히는 2차 가해자들을 징계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라. 르노 삼성자동차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제대로 된 징계를 내려라. 노동권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라. 고용노동부는 르노 삼성자동차 본 사건에 대해 즉각 면밀한 조사를 행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 주요 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감독하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해석을 확장하고 법적 판단 시 전후 맥락까지 제대로 짚어내는 해석을 하도록 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2014년 2월 5일 다산인권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김상희 의원실, 남유현 의원실, 한명숙 의원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놀라웠던 이야기는 본인이 마치 쥐덫에 갇힌 듯한 느낌이었다는 그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런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던 피해자에게 그 다음 다가온 곳은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섬 같다는 또한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사건 개요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와 삼성 르노 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규탄 발언을 박봉정숙 한국 여성민우회 대표님으로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르노삼성 성희롱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경과보고 및 사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롱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거의 1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이 성희롱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는 나누들이 자료를 보시도록 하고요. 사건의 핵심인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에 회사 측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5월 13일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 회사 측은 정직 2주라는 경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징계 사유에는 시험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성희롱만 간신히 붙여서 2주 정직이라는 그런 결정을 했고, 이후에 조력자에 대한 1주 정직의 어떤 징계를 모았을 때 얼마나 가벼운 경징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을 종용한 이사에 대해서는 징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광범위한 불이익 조치를 보면 조력자에 대해서 보복성 표적 징계를 하였습니다. 근태로 인한 정직 1주 징계를 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상 디자인 부서의 특성상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이 따라서 징계를 반대한데도 불구하고 인사팀장이 와서 무조건 징계를 주라라고 해서 징계를 강행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렸고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고 인사팀이 직접, 그리고 피해자를 배제하고 고립시키는 조직적인 괴롭힘을 하였습니다. 팀원에게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등의 그런 식의 괴롭힘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 업무 전환, 전문 업무에서 서무 업무로 전환시켰고요. 이후에 부당징계에 대해서 제소하고 노동위원회가 이에 대해서 부당징계로 판정하자 작년 12월에 직무정지 및 대기 발령을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해서 내렸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하위에 해당하는 고과를 배정하였고, 또 노동위원회 심판회의 과정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피해자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현재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상태에서 두 분은 회의실에서 감금 아닌 감금의 형태로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불이익 조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1999년도에 직장 내 성희롱 조항이 만들어졌고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사례가 전체 성희롱 상담 중에 36%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런 불이익 조치 상담들의 문제가 집약된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평등법 14조에 의해서 피해 노동자나 피해를 주장하는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르노삼성은 이와 같은 소문 유포라든가 협박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대기업으로서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엄단이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 문화의 발현이죠. 그래서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력자에 대해서 상식적인 행동, 어떻게 보면 양심 있는 시민의 모습을 보여준 이런 행동에 대해서 회사가 이런 공포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제도가 굉장히 많고 관료기관이 세 군데나 됩니다. 노동부, 여성부, 인권위. 하지만 피해자들이 어떠한 것도 믿음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기댈 수 없었습니다. 이 점 또한 깊이 새 기관들은 자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정부는 일하는 여성에 대한 경력 유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방안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원님들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수 의원님, 그리고 김상희 의원님, 남윤인순 의원님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명숙 의원입니다. 1987년도에 남녀 고용평등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줄곧 직장 내에서 성희롱 방지 교육을 해왔고, 지금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렇게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2013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도 방송을 통해서 르노 삼성자동차 중앙연구소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되는 사측의 불이익 조치를 보고 너무나 안타깝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근로자가 성희롱을 직장 내에서 당하게 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주는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 피해자인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르노 삼성자동차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보면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법의 보호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 완전히 왕따 또는 감금에 준하는 불리한 조치만 난무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거의 지금 인권이 아주 난타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측의 보호 조치가 미흡하고 고용노동부의 아주 미온적인 대처,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추가 피해 발생 문제가 결국 르노 삼성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성희롱 사건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게 요청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측의 불리한 조치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전반적인 근로여건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를 엄중하게 실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상입니다. 앞서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롱이 법제화된 이후에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건이 성희롱 사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성희롱 관련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르노 삼성 글로벌 기업입니다. 세계적인 그런 그 기업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야만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고 사측에 대한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에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 처리 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10%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행정 종결로 주의나 경고 조치로 끝나고 있고, 그리고 인권위원회의 경우에는 권고 차원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글로벌 기업, 세계 굴지의 기업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3년 11월에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성차별 성희롱 금지를 면밀하게 규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구제 절차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법안을 여기 계신 한명숙 의원님 그리고 남준일 의원님과 함께 공동 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삼성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 사태에 대해서는 삼성의 엄중한 그런 조사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희롱 피해자와 도와준 동료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당장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런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주당 비대위원 남윤희순입니다. 예, 사실 성희롱은 그 피해자의 노동 환경과 삶을 짓밟는,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앞으로 아마 취업할 그런 그 여성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직장 내에서 당하는 성희롱이라고 하는 그런 조사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르노 삼성 자동차의 사실 이런 성희롱 사건은 그 2차 피해 아주 전형적인 사건이고 더구나 그런 2차 가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그 성희롱을 예방해야 될 기업이 오히려 거기에 가세했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 감독해야 될 부분이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르노 삼성 자동차의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특별한 근로 감독을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상 조사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 대한 실형 요구를 통해서 성희롱 피해자들이 또 한 번의 피해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해자 눈물 끝까지 닦아줄 거고요. 오늘 보도자료를 아시아인권위원회도 같이 발송을 했습니다. 외신들과 같이 르노 삼성 국제적인 기업인데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시민사회 대응과 국회의 대응 같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